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강까지 고려시대를 마무리하고 조선의 시작부터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전인 조선 전기정치사를 먼저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전기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조선 전기 정치사를 살펴보고 나서는 조선 전기 경제사회 문화를 보고요. 조선 후기 정치사와 조선 후기 경제사회 문화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 봤어요. 아무래도 각 시대별 문제 중에 조선시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 이 정치사가 거의 70%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번 6강 정말 중요한 단원이고 아주 최다 빈출, 허를 찌르는 문제 20문제를 아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서 문제를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문제풀이를 통해 여러분의 약점 공략, 즉 실력 점검을 넘어서 실력 향상이 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그리고 해설 강의를 함께 하셔야 약점 공략,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살을 더욱더 붙일 수 있는 그렇게 이 영상을 활용하셔야 되겠어요. 문제를 안 풀고 그냥 풀이 해설 강의만 보시면 하다가 끝나자마자 다 까먹습니다.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푸신 뒤에 함께 본격적으로 1번 문제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사 문제인데요. 이 인물사, 우리 조선 전기, 특히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삼봉, 정도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자, 이 정도전의 키워드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짓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도 파악할 수 있겠고요. 또한 위에 보면은 이성계에게 지어바친 법전이다. 책을 또 쓴 인물이고 재상중심 정치, 이게 핵심이죠. 재상중심 정치. 키워드가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능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는 모두 공부하셨겠지라는 생각으로 1점을 줬어요. 1점.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정도전이 쓴 책의 이름을 좀 여러 가지 살펴보면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조선 경국전이 있고요. 불교는 정말 잡스러운 종교다. 불교를 억압하면서 쓴 책 불시잡변이 있습니다. 불시잡변. 그리고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고려국사. 이거 모두 정도전의 책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경제육전은 역시 조선의 이 개국공신 중에 한 명인 조준입니다. 조준. 이 경제육전은 이제 조준이 총괄을 해서 쓴 책이라 할 수 있겠고, 얘는 이제 경국대전 모책, 조선경국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1번, 바로 나와 있군요.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의 특징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계유정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계유정난이죠.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세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명회라던가 생육신 이런 사람들 또는 정난공신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2번이 되겠죠. 3번 별표 좀 칠까요? 이 인물 좀 중요해요. 우리 한능검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인물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조선의 아주 희대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조선 전기의 학자 신숙주는 세종대왕 때부터 무려 성종 때까지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세종부터 성종까지. 왜 숙주나물이라고 들어보셨죠? 금방 변한다. 변질을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신숙주가 알려져 있지만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또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 책,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이게 종종 나와요. 해동제국기. 이때는 이제 성종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성종 시기. 성종 시기에 해동제국기가 이 신숙주가 썼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도 중요하죠. 우리 조선시대에 또 자주 나오는 인물 중에 송시열이 있어요. 자, 송시열의 경우에는 노론의 영수입니다. 노론의 영수이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으며 우리나라 유학자 중에 이제 높임법, 공자, 맹자처럼 이 자자를 붙인 인물은 유일하게 송시열이죠. 송자대전이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유학자가 이 송시열이라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송시열은 효종과 함께 효종시대 북벌운동을 추진했던 인물인데요. 문제는 현종 때였죠. 현종 때. 자, 현종 때 그리고 숙종 때 예속 논쟁과 환국 정치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특히 이 숙종 시기에 세 차례 환국이 있지 않습니까? 경신환국, 2차 기사환국, 3차 갑술환국 이렇게 세 차례 환국이 있었고 요 2차 기사환국 때 유배당합니다. 노론의 영수니까 서인이겠죠. 2차 환국은 남인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였어요.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되자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 유배를 당하고 결국에 사사당하게 되었죠. 죽었어요.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는 이 갑술환국 때, 이 갑술환국 때 복위가 되긴 하는데, 복권이 되긴 했는데 이미 이제 죽었던 시기에 복권이 되었다. 송시열 문제가 종종 나오는 편이고요. 송시열은 이 효종 때 기축봉사를 올리면서 북벌운동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요때 기축봉사. 신숙주와 송시열 꼭 알아두세요. 아주 잘 나오는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쉽게 그림으로 성리학에 대한 책을 쓰신 분, 퇴계 이황에 대한 이야기죠. 이황. 성악 10도 하면 이황, 성악 집요 하면 이이. 이렇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정답은 1번 정도전에 대한 문제였고요. 신숙주, 송시열 이 두 명의 인물도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서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 왕의 업적 정말 많이 나오죠. 자, 키워드를 보니까요. 자, 개미자를 이용해서 간행되었고요.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 이 함정으로 좀 헷갈리게 좀 출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종과 먼저 태조부터 한번 태종, 세종. 자, 이 경제사회 문화랑 좀 묶어봤을 때 태조 이성계 때는 중요한 거 있죠.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가 이 태조가 아니라 태조 때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별자리 지도를 이성계 때, 태조 이성계 때 그림을 그렸고요. 요건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이성계. 이 성자를 별성자로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별성자니까 별자리 지도를 그렸구나. 태조 이성계 키워드 하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고 태종 때는 먼저 우리 금속활자 중에 개미자가 만들어졌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혼일 강리역 대국도지도가 그려집니다. 동양에서 대국도지도. 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졌죠. 세종 때도 금속활자가 정비가 되었고 이때는 갑인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계갑입니다. 계갑 순서가 계갑. 요거 좀 헷갈리지 마십시오. 요건 꼭 필기해서 숙제를 좀 이제 슬슬 하실 때가 됐어요.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와 개미자를 통해 태종의 업적임을 파악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태종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1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선조의 주치였다가 선조가 죽고 광해군 때 광해군의 명령으로 허준이 동의보감을 간행했죠. 광해군 시기 허준입니다. 2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왕이 직접 이 사간원을 임명을 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고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한 부서로 사간원을 독립시킨 인물은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 되겠어요. 우리 지금 태종 문제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이죠. 경국대전 완성 성종. 4번 탕평비는 조선 후기 영조의 업적이 되겠고요. 이 붕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한 인물은 영조고요. 역법서, 우리나라 시간, 우리나라 키워드 세종대왕의 특징이 되겠네요. 태종 2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체크해 두십시오. 빈출입니다. 자, 3번 가볼까요?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한 땡땡. 왕권 강화하면 조선 전기의 태종과 세조 두 명의 왕이 딱 떠오르셔야 되겠고요.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호패법을 시행하였다. 이 키워드를 통해 좀 쉽게 나왔네요. 태조에 대한 문제인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태종. 3번 역시 태종과 관련된 문제네요. 2번도 태종, 3번도 태종. 자, 1번. 여러분 여기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기출문제 교재 저희가 이번에 제작해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저희 이 기출문제 460제 교재 해설을 제가 이제 감수를 하다가 한 가지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제 해설 강의 준비하다가 지금 알게 됐는데 요거는 여러분 어영청을 만든 건 청청청은 모두 인조예요. 인조. 근데 처음에 이 어영청이 만들어진 건 왕의 호위부대였습니다. 호위부대. 그리고 이 어영청을 바탕으로 효종 때 어영청을 바탕으로 요 단어가 키워드죠. 북벌을 추진하였다. 이건 효종이에요. 근데 저희 교재 해설에 인조라고 나와 있어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조 때 어영청 창설입니다. 창설. 효종 때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추진. 1번은 효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2번 경국대전 완성 성종이죠. 리드미컬하게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관리들 보내서 청나라하고 국경선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고요. 자, 서쪽은 압록강이고요. 동쪽은 토문강을 중심으로 경계를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번은 자, 앞글자 어떻게 외우죠? 된소리, 쌍짓 키워드,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여기 지금 쪼개문신제 들어가야 되겠죠? 관리들을 재교육하는 정조의 쪼개문신제가 되겠고요. 육조직계제. 야, 육조! 나한테 직접 보고 올려. 왕권강화, 태종과 세조가 되겠습니다. 왕권강화, 태종과 세조. 자, 지금 3번 문제 태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육조직계제, 태종과 세조의 업적이었고 1번은 다시 한번요. 어영청은 인조 때 설치가 되었는데 북벌 추진은 효종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메모해 두십시오. 4번으로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서사시는 조선 건국의 시조들을 찬양하고 왕조의 창업을 합리한 것으로 이 왕이 정인지 권제 등에게 명하여 훈민정음으로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키워드를 줘버리니까 1점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쉬워도 정말 항상 나오는 그분, 우리 세종대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그 내용 있잖아요. 이 지금 육룡이 나르샤. 4번은 세종대왕 문제예요.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 뭐죠? 우리나라 키워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키워드. 4번은 세종대왕. 우리나라 키워드. 자, 그럼 우리나라 키워드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나라 농사직설. 정답은 먼저 4번이 보입니다.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우리 풍토에 맞는 책 직접 썼다. 농사직설이다. 이렇게 제가 개념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1번 무예도보통지 정조입니다. 정조 때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되었고 2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해군 시기 허준이 만들었죠. 3번 최초의 백리척을 사용한 정상기의 동국지도인데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영조 때 편찬이 됐어요. 영조 때 정상기 최초의 축척 사용. 5번 각도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 승람. 자, 여러분 4번에 5번 살짝 별표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끔 나오죠. 동국여지 승람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동국여지 승람 성종 때. 그리고 성종 때. 자, 여기는 아니 제가 써놓을게요. 성종 때 동국여지 승람도 있고요. 국가 왕실의 행사를 그림으로 그린 국조 오례의 그림도 있고 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경국대전 완성 성종이다. 묶어서 성종의 책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5번으로 가봐야 되겠죠.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이 묻힌 광릉을 가다. 광릉으로 못 풀어요, 여러분. 3점짜리고요. 광릉으로 못 풉니다. 밑에 내용 봐야죠. 한명회 키워드가 하나 있네요. 한명회. 수양대군을 도와서 계유정난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다.
군제를 개편하였다. 여기 키워드 지금 있죠. 육조직계제하면 태종 세조인데 한명회, 계유정난, 아하! 수양대군. 세조에 대한 문제이구나. 세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세조. 자, 1번. 사군육진.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영토 하면 여러분 세종대왕이시잖아요. 우리나라 영토. 대전 회통. 법전 어렵지 않습니다. 대전 회통. 히읗 들어가는 분. 한 분. 흥선대원군. 3번.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재개하였다. 이거 광해군이죠.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시기 기유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고요. 세종대왕의 함정이었어요. 자,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일본하고 개해약조였죠. 개해약조. 개해약조는 세종대왕이 되겠고 광해군 때 기유약조입니다. 광기. 이렇게. 4번. 균역법 시행은 영조죠. 영조의 업적. 조선 후기에서 단독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해라. 세조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 5번이 보입니다. 세조 직전법.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학습하시면서 왕들의 업적을 문제풀이를 통해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6번 가볼까요? 자,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여기 키워드 있잖아요. 국조오레이 신숙주는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활동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해동제국기 역시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 갔다 와서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조오레이 제가 필기해드렸네요. 성종입니다. 성종의 업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경기도에 한해 대동법. 얘도 단독문제 나올 수 있죠. 얘도 완전 빈출입니다. 광해군이고요. 집현전 설치하면 우리 세종대왕 연구기관. 경국대전 완성 성종. 3번 정답. 사관원 독립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권 강화 태종. 혈량과를 실시했다. 중종시기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더블지. 중종 조광조 지읒. 중종 혈량과 실시. 6번의 성종이었습니다.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종 때 독립된 기구.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느낌 오시죠? 여기까지만 봐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사간원이 태종 때 독립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간원. 자, 밑에 보니까 이거 사관원 아니네요, 여러분. 이거 지금 밑에 보니까 함정으로 그냥 이렇게 급히 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여러분 뭐겠어요. 일부러 실수를 해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실수하지 마시라고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도승지는 들라. 승지네요, 승지. 이 부서에서 일하는 승지는 왕의 비서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승지에 임명되는 당상관, 이조나 대사관을 거쳐야 맡을 수 있었다. 이조는 관리 임명을 담당하고요. 대사관은 이제 사관원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왕과 함께하는 비서기구 승정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승정원. 승정원에 이제 도승지가 있죠. 왕이 이제 자다가 눈 떠가지고 야, 도승지 있냐? 도승지는 들라. 예, 전하로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어명이요 하는 사람들. 승정원이에요. 왕의 비서기구. 고려시대에는 중추원이 왕의 비서기구였었죠.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서울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성부의 특징이 되겠고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 자, 얘는 뭐죠? 이거는 고려시대 3사입니다. 고려 3사. 오품위와 관원에 대한 서경권. 서경권이라는 것은 관리 임명 동의권을 뜻해요. 이조전랑이 관리 임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동의를 얘네들이 누가 하냐면 사관원과 사원부가 양사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의 양사에서 이제 대간이라고 하는 직책들이 서경권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 임명 동의권. 즉 견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죠. 어명이요. 승정원은 왕명출납 4번이 정답이네요.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7번에 5번은 통역이잖아요.
외국어는 교육과 관련된 부서 예조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예조 밑에 딸려있는 사역원이 통역과 번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하는 것만 3번 정도 보기에서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알아두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조의 예하부서 사역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정답 승정원은 4번이었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재촬영할 뻔했어요. 아마트면 앞에만 보시면 안 되고 끝까지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하고 문무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어려운 것을 풀어주고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아, 뭐지? 들어본 것 같은데. 밑에 키워드 있어요. 비리감찰. 감찰하고 있잖아요. 감찰. 감찰은 어디서 합니까? 사헌부에서 하죠. 법대로 감찰할 것이야.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사헌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한성부. 2번 고려 3사는 곡식의 회계, 출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번 조광조는 도교관청 소격서 폐지였죠. 소격서 폐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 권력기구, 조선 후기의 핵심기구 비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이 모여서 서경권을 행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을 가리켜 대간이라고도 합니다. 5번이네요. 사헌부 플러스 사간원까지. 비리감찰이니까 사헌부에 대한 내용 정답 5번이었습니다. 9번도 한번 가볼까요?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땡의 도사입니다. 왕이 직접 사법기관을 집행하는 곳이고요. 반역죄, 강상죄 등을 저지른 죄인. 반역죄가 일어나면 제일 화가 나는 건 왕 아니겠습니까?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그 부서, 의금부입니다. 가는 의금부. 나 주서입니다. 도승지의 지휘를 받아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매일 왕을 수행하면서 날짜별로 그 언행을 기록합니다. 조선은 여러분 기록의 역사잖아요. 계속 쓰고 있잖아요. 계속. 나는 어디겠어요? 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에 대한 특징이죠. 1번 오품이사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반복학습이에요. 사헌부와 사간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관련 없음. 2번 경연을 주관하는 곳은 왕의 조언기구 홍문관이죠. 홍문관. 3번 정책을 심의 결정하면서 국정총괄 의정부, 삼정승 회의기구인 의정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 정답 4번입니다. 소속관원을 대간이라고 불렀던 것은 1번과 같은 사헌부 사간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는 지금 4번, 3번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 얘기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되겠어요.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긴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 나는 팔도의 부목군연에 파견되는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묶어서 우리는 지방관, 수령이라고 합니다. 10번에 가는 수령이에요. 자기 지역, 자기 출신 지역으로 수령 임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상피제라고 합니다. 임기제 또는 상피제, 임기제, 상피제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향리를 보좌하는 나는 지방 향리네요. 수령과 향리에 대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요거, 이렇게 되실 건데, 자, 별표 칠게요. 향리는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단안의 명부 등재. 종종 보기로 나옵니다. 향리는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2번.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건 왕이 직접 임명한 수령의 특징이죠. 2번 정답이죠. 3번. 감사 도백으로 불린 것은 팔도에 파견하는 관찰사예요. 관찰사. 얘도 체크해 두세요. 감사 도백은 관찰사. 평안감사 박규수. 관찰사란 뜻입니다. 평안감사 박규수. 4번.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노비들이에요. 노비들. 노비들은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요.
잡과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잡과라는 것은 기술행정직입니다. 중인들이죠, 중인. 기술행정. 중인들. 수령이 되려면 반드시 문과에 합격을 해야 돼요. 과거 문과. 물론 이제 문과에 합격해서 수령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이제 문과죠. 문과 또는 무과인데 잡과는 기술행정 중인입니다. 향리는 시험 봐서 되는 게 또 아니죠. 고려시대에 비해 향리는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로 격화되었기 때문에 지위가 내려갔어요. 월급도 없습니다. 외역전이 없어요. 그래서 삥 뜯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좀 만연했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11번 한번 가볼까요? 사헌부, 비리감찰 사헌부, 대사원 허웅 등이 시무 7조를 올렸다. 각 지역에 수령이 있는데 향원 가운데 일삼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땡을 설치하고 아무 때나 무리지어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 올리고 내치고, 와, 수령을 헐뜯을 정도? 같은 양반인가 보다. 근데 향리보다 더 심하게 막 교활하다.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밑에 보니까 백성을 괴롭히면 향리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수령도 반드시 다 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경제소가 관리하는 부서 뭐죠, 여러분? 유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향소. 자, 경제소가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방에 유향소가 만들어졌어요. 유향소는 왕권이 강력해질 때 유향소를 잠깐 폐지했다가 다시 유교 정치를 실시할 때 부활하고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막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왜 태종 세조 때 유향소 혁파했다가 성종 때 다시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우리 한능검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유향소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경제소가 나중에 이게 혁파가 됩니다.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 유향소는 이 경제소가 선조 때 폐지가 돼, 선조 때. 그래서 경제소가 선조 때 폐지가 되자 조선 후기에 유향소를 우리가 향청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향청. 왜 신흥 양반층들이 향청이 어떻게든 좀 들어가려고 막 수령이랑 결탁하고 부정부패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향소죠. 향청. 자, 이렇게 해서 유향소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로 나와 있군요. 한번 문제 살펴볼까요? 좌수별감이란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너무 잘 나옵니다. 좌수와 별감. 자, 좌수하고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한 건 유향소죠. 좌수, 별감. 묶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잘 나옵니다. 유향소 1번 정답이고요. 대성전을 세워 선현들, 즉 뛰어난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를 지낸 곳은 성균관하고 향교입니다. 향교. 3번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 담당. 왕과 신하들이 토론을 하는 경연은 홍문관에서 주도하고 있죠.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노동 작업 공동체는 이제 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매양 활동은 향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향도. 고려시대에 향나무 가지를 묻고 또 마을 공동체로 성장을 하는 향도에 대한 특징이죠. 1번 유향소 하면 여러분 좌수별감 메모 필기노트에 꼭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12번 가볼까요? 밑줄근 기역에 대한 조선의 대외정책입니다. 두만강 일대 흩어져 살던 야인들. 두만강 여기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여진족들이잖아요. 여진족들. 여진과의 관계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진과의 관계. 기역. 대마도는 여러분 여기입니다. 기역은 뭐죠? 기역은 일본. 외와 관련된 내용이고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회유하였다. 여진. 회유책이었죠. 강경책으로는 4군 6진 개척도 있습니다. 초량의 외관. 외관은 이제 일본이고요. 초량외관 하면은 조선 후기예요. 초량외관은 조선 후기. 한양의 북평관을 개설했다. 이 북평관은 여진족의 사신이 한양에 왔을 때 접대하는 장소입니다. 리을도 맞네요. 여진입니다. 정답은 그러면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한번 가볼까요?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운삭제. 전하, 훈구들의 공로는 과거에 공로를 지금까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거짓으로 올라온 공로도 많이 있습니다. 공로를 삭제해 주시옵소서. 조광조죠, 조광조. 조광조도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중종 시기에 우리 이거 어떻게 공부했죠?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기묘사화 막 이렇게 정리했었죠. 1번 무악!
김종직이가 무사와 김종직, 또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의 사초발단, 요 정도. 소화계 보급과 공납 개선 주장이 조광조의 특징이고요. 조광조는 또 요거 중요한 게 최초로 향약, 중국의 향약, 여씨 향약을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합니다. 최초 여씨 향약 보급. 정답 2번 유교 부흥 조광조가 되겠고요. 기축봉사는 앞서도 우리 살펴봤던 것 같은데 북벌을 효종 때 준비한 송시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안향약을 시행하여, 향약은 조광조가 처음 들여왔고 이황 이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대 보급이 됐어요. 그 중에 예안향약은 이황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황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5번 사변록. 사변록에서 유교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다 보니까 그냥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그냥 제거당한 박세당이 되겠습니다. 박세당까지. 이렇게 가끔 허를 찌르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5번 같은 경우 박세당 모르셨다면 꼭 지금 필기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나머지 내용은 뭐 많이 살펴봤던 것들이라서 아실 것 같은데 5번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4번 가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식입니다. 사이식이. 김일손 키워드, 김종직 키워드 보이네요. 김일손, 김종직, 조이제문. 우와! 김종직이가 연산군의 무사와. 나를 볼까요? 조광조의 뭐죠? 기묘한 이야기. 중종, 조광조, 기묘사화. 그럼 자, 이 사이면은 여러분 사화가 크게 4개, 무갑기을 사화 아니겠습니까? 갑자사화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중종 반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 같고, 갑자사화하면 뭐죠?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정답 5번. 무슨 사화입니까? 갑자사화에 대한 내용 5번이 정답이죠. 1번은 명종 원년에 발생한 을사사화, 대윤 소윤 간의 갈등. 2번은 인현왕후 폐위, 장희빈이 중전으로 올라왔네요. 2차 환국이네요. 기사환국. 숙종시기 기사환국. 3번 이괄의 난을 계기로 인조반정이 일어났죠. 정정할게요. 인조반정 때 공로를 세운 이괄이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건 바로 정묘호란으로 이어집니다. 정묘호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조전랑 임명 문제 붕당의 발생, 선조가 되겠네요. 선조의 붕당 정치 시작. 5번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5번 정답이었어요. 1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하고 있네요. 붕당 정치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를 조금 빠르게 해보자면, 선조 때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사림이 동인이 동쪽에 있어야죠.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졌고, 대표적인 인물 하면 여기 김효원, 이쪽이 심의겸이네요. 여기는 척신정치 옹호, 여기는 척신정치 절대 안 돼. 학파를 보자면은 이제 서인의 경우에는 이희죠, 이희. 이쪽은 이제 이황. 이렇게 나뉘었다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정렬인 모반 사건, 그리고 정철의 건저희 사건.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이 두 개로 쪼개지죠.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집니다. 서인은 이제 계속 쭉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가볼까요? 홍문관에서 아뢰기를 윤국형은 우성전과 유성룡의 신복이며 또한 이성준과 한 집안입니다. 이 이름들 다 어떻게 외웁니까? 자, 정철을 탄핵할 때 옥당은
여러 날 동안이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이 다시 재상이 되자 용국형 등이 선비를 구별하여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땡이라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뜻을 달리하면 북인이고 자기네들은 뭐겠어요? 남인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남인이네요. 남인과 관련된 문제 1번 광해군 시기에는 북인과 함께 중립외교 실시했어요. 경신한국으로 이 정권을 잡았다. 경신기사 갑술한국이거든요, 여러분. 서남서잖아요, 서남서. 경신한국은 서인이라서 2번 틀렸고요. 이황의 제자. 네, 남인은 이쪽이 이제 이황의 개념이 되겠고요. 북인은 조식입니다, 조식. 남명 조식. 이황 조식. 정답 남이니까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고요. 4번 기해예송에서 자의대비의 기념복을 주장하였다. 자, 요건 이제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마 다음 강의에서 8강에서 아마 또 다루겠지만 현종 때 두 차례 예송이 있어요.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이 있죠. 이때 남인과 서인이 각각 기해예송 때 서인은 1년상을 주장했고요. 남인은 3년상을 주장합니다. 남인은 그래도 의리시켜야지. 왕인데 장남 대접해줘야지. 서인은 무슨 소리야. 둘째 아들 아니야. 이렇게. 1년상이 기념복이에요. 1년만 상복 입게 해라. 기념복. 1년만 입게 해라. 이거 서인입니다. 그럼 남인이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3년복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3년복. 3년 동안 상복 입게 해야 한다. 이게 해설 강의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념복 이런 단어 모를 수가 있겠죠. 5번 정렬인 모반 사건을 내세워서 기축옥사를 주도하였다. 자, 기축옥사 주도 누구겠어요? 서인이죠. 자, 이렇게 붕당 정치와 관련된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16번 한번 가볼까요? 자,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라고 있어요. 임진왜란 순서죠. 외적이 되고 침략해왔다. 시작이네요. 시작. 가. 그 다음 나를 보니까 한산도 대첩이 나와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으로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다음 권율의 행주 대첩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이거 순서대로네요. 가나 다라. 정답 1번이네요. 임진왜란의 전쟁 순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장군들 이름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지난 회차 때 혹시 병자호란이 나왔다면 이번 회차는 정묘호란 또는 임진왜란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연달아서 출제하기에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이런 것도 한능검을 공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7번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한 막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철수하고 에도 막부하고 우리가 국교를 재개했었죠. 기유약조 이후 임진왜란 때 기유약조 이후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우리는 12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통신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선과 에도 막부를 잇는 사절단 통신사. 요청이 있을 때만 갑니다. 정기적이 아니죠. 요청이 있을 때만. 자, 연행록을 남긴 것은 청나라로 간 사절단 연행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이 있었던 건 명나라하고 청나라로 가는 중국으로 가는 사절단입니다.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진의 사절단,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한양에다 만든 게 북평관이 되겠고요. 이 통신사는 19세기 초까지 계속 보내면서 문화교류의 역할을 했었죠. 통신사, 조선 후기.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밑줄근 왕의 업적입니다. 허준은 선왕의 특명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고 유배도 됐지만 계속 일을 했다. 이제 완성했다. 동의복감이 완성된 시기. 광해군 문제예요. 광해군 문제. 1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배교를 펼쳤다. 중리배교 광해군. 정답 1번이죠. 2번 탕평비 영조고요. 쪼개문신제 정조. 쪼개문신제. 육조직계제 처음 실시니까 태종. 지편전 설치 세종대왕의 업적이에요. 왕의 업적을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왕의 업적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광해군을 패했대요. 광해군 다음 나오는 인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인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조. 이시의 난 별표 여러분 잘 나옵니다. 앞서 제가 우리 유양소를 폐지했던 시기가 태종과 세조 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시의 난이 정말 잘 나오죠. 세조 때의 특징이에요. 세조. 꼭 필기해 두세요. 이시의 난 나오면 세조 때입니다. 2번 정조. 쪼개 문신제 정조. 자, 청청 인조. 어영청, 수어청, 총용청, 인조 3번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하면 효종이 되는 거고요. 전제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분육등법. 토지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내게 해라. 우리 또 애민정신 세종대왕의 특징이 되겠고 변급 신료 등을 파견하여 나선정벌을 단행하였다. 북벌운동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나선정벌을 실시했었죠. 효종 때의 특징이 되겠어요.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19번까지 진행했던 상황과 복장도 달라지고 좀 칠판도 좀 달라진 특징 조금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번을 제가 풀이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다 보니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또 문제풀이 하다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또 박하사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확인 직후 바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뒤에 바로 재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한능검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좀 의문점이 드신다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실 경우 댓글로 항상 남겨주세요.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머리를 제가 지난 6강을 촬영할 때보다는 좀 이발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고 있는데요. 자, 20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실수를 또 이렇게 제가 워낙 자주 하는 또 성격이라서 실수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좀 꼼꼼하게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번 가겠습니다. 자, 최명길이 아래기를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최명길. 자, 여러분 광해군 이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정묘호란이 있었고 이 정묘호란 당시에는 이제 광해군 때 비밀 지령을 받고 올라가서 여진족과 그나마 좀 가까워진 우리 또 여진족 통역관 출신 하나 있죠. 비밀 지령 받았던 강홍립의 중재로 화의를 체결했어요. 화의. 형제 관계를 맺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후금이 청나라를 건국한 뒤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청나라가 군신 관계를 막 요구하자 조선 정부 내에서는 서인들 사이에서도 또 분열이 일어났죠. 무슨 소리냐? 이 오랑캐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평화를 배척한다. 우리는 전쟁을 주장한다. 전쟁 주장, 주전론이라고도 하고요. 주전론 또는 척화파라고도 합니다. 척화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상헌이라는 인물이에요. 김상헌. 우리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 보시면 김윤식 씨가 김상헌 역할로 나왔었죠. 오랑캐에게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주전론에 이제 김상헌이 있었고 이어서 또 주화론이 있습니다. 평화 주장, 주화론이 되겠습니다. 주화론. 주화파라고도 하죠. 주화파. 이 주화파를 주장한 인물이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최명길이에요. 최명길. 이 최명길은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병헌 씨가 역할로 나와서 이 둘의 엄청난 또 토론. 정말 잘 만든 영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최명길, 주화파의 주장인데요. 자, 볼까요? 청컨대 혼자 말을 타고 달려가서 청나라의 적장을 보고 까닭없이 왜 쳐들어왔는지 그 뜻을 물어보겠다. 오랑캐가 만일 다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죽인다면 나는 마땅히 죽을 것이요. 다행히 이야기가 되면 잠시라도 그들의 칼날을 멈추게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한성 가까운 곳에 방어할 만한 땅은 남한산성만한 데가 없으니 청컨대 인조, 전하께서는 이 수구문을 통해 나가신 후 남한산성으로 옮겨서 이를 추이를 보십시오 라고 했네요. 병자호란과 관련된 이야기죠. 병자호란. 청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병자호란이 일어났고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되게 짧은 시간에 40여일 만에 패전을 하고 3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키워드는 이 산성, 남한산성이 키워드였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자, 정답은 3전도의 굴욕,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삼별초의 이동 경로, 고려시대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몽골과의 항쟁. 통신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우리가 문물을 전파해주러 12차례 파견을 간 사절단이라 할 수 있겠죠. 위화도 해군의 결과 고려멸망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고요. 개해 약조는 세종대왕 때 일본과 이제 무역을 허용한 이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재촬영을 해서 영상 여러분 실수 없이 확실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번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7강 20문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